안녕하세요. 시칠리아 대표 와인, 예술과 낭만의 와인을 만드는 돈나푸가타에 대해서 설명드릴 마라셀라 브랜드 매니저 김가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소개해드릴 와인은 돈나푸가타, 이탈리아에 위치하고 있는 와이너리인데요. 먼저 이탈리아 와인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럽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장화같이 생긴 모양이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널리 잘 알려진 대로 와인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이른바 와인의 땅이라고 불리는 나라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제 외노트리아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렀을 정도로 와인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 방방곳곳에서 포도나무를 재배를 하고 있고 또 뭐 잘 아시는 피에몬테나 토스카나, 베네토 같은 세계적인 산지들이 나라 전체에 걸쳐서 분포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탈리아 와인을 설명할 때 저희가 보통 뭐 소규모 생산자들의 천국이다, 그리고 토착 품종의 보고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토착 품종 포도가 전국에 걸쳐서 뭐 1,000여 개 이상의 품종이 재배가 되고 있고 또 그 품종들을 가지고 5만 개 이상의 소형 생산자들이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돈나푸가타 같은 경우에는 이 이탈리아 넓은 땅 중에서도 이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에서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평소 같았으면 이탈리아 전체를 훑고 나서 시칠리아로 넘어가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시칠리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국내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 여행을 가실 때 아무래도 제일 남쪽에 있고 섬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찾아가기가 힘들어서 여행할 때 잠시 빼놓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이제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면적이 제주도의 14배라고 하고요. 지중해에선 거의 최대의 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칠리아가 섬이긴 한데 이탈리아가 예전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뭐 지금 뭐 말하자면 은평구에 왕이 하나 있고 강남구에 왕이 하나 있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역사들을 거쳐온 굉장히 길고 파란만장한 역사들을 오랫동안 거쳐온 나라예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원전 8세기 이전에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 시칠리아 섬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땅을 뭐 개간을 하고 이제 뭐 작물들을 기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섬에 정착을 했었습니다. 로마 시절에 들어와서는 이때 시칠리아 섬에서 자란 포도들이 정말 최고 품종이다라고 해가지고 로마 제국 최고의 와인 생산지로 불리면서 이제 생산하는 와인들을 로마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스 이후에 뭐 비잔틴이라던가 이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까이 있으니까 아프리카의 문화도 들어오고 이슬람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혼합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실제로 가보시면은 뭐 여기가 아랍인가 싶을 정도의 아랍 느낌이 나는 건물들도 있고 아프리카인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나는 건물들도 있고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혼합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문화가 혼합이 되다 보니까 그걸 따라서 포도들도 이제 들어오게 돼요. 이 섬에 기존에 있던 품종들의 이런 이민자들이 가지고 온 포도 품종들이 혼합이 되면서 조금씩 변형이 생겨나고 그래서 시칠리아 안에서 또 특별한 좀 다채로운 포도 품종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오늘 와인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당연히 시칠리아에 어떤 와인 지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적혀 있는 것보다 와인 생산 지역은 훨씬 많아요. 시칠리아 내부에서도 거의 전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 모든 지역들을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몇 가지 지역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첫 번째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트나인데요. 에트나가 시칠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와인 생산지이기도 한 게 최근 들어서 에트나 와인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관심 그리고 시장의 관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에트나라는 지형의 특이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트나 화산이 이 지역에 존재하는데 에트나 화산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화산이거든요.
실제로 작년 2월에도 한번 화산 분출이 있었던 곳이고, 그때 이제 분출되면서 나왔던 화산재들이 포도를 재배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에트나 화산 옆에 이제 깎아지듯한 그런 경사로에서 이제 포도들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화산토가 엇갈리게 되면서 뭐 포도의 미네랄리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 영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이제 그리스 신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이 에트나 화산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 사실 제우스가 고대 그리스의 괴물인 티폰을 이 산에다가 가둬놨다. 아니면 뭐 헤파이토스,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토스의 대장간이 이 산 밑에 깔려 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열이 올라오고 불꽃을 품어내고 이렇다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다음은 판텔레리아예요. 시칠리아 아래서도 또 섬으로 떨어져 나가 있는 지역인데, 판텔레리아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칠리아의 검은 진주라고도 불리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 역시 화산 지형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은 현무암들이 이 지역에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은 진주라고 불리고 있고요. 해안을 따라서 이 사진처럼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계단식 논들이 쫙 펼쳐져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지역이 콘테스타 엔틀리나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사실 시칠리아 남서쪽에 있는 DOC 지역이고, 또 황토라던가 검은 점토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나름대로 이제 굉장한 퀄리티의 와인을 뽑아내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뭐 보게 되면은 엄청 넓은 뒤에 산이 보이잖아요. 산 앞으로 굉장히 넓은 초원들이 펼쳐져 있고, 이제 거기를 따라서 포도원들이 굉장히 넓은 규모로 쫙 펼쳐져 있는 장관을 보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많은 시칠리아의 이제 와인 생산지 중에서 이 지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음하게 될 돈나푸가타 와이너리가 이 지역들의 빈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돈나푸가타는 시칠리아 내에 총 4개의 빈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토리아는 물론이고요. 에트나에도 빈야들을 가지고 있고, 콘테스타 엔텔리나, 그리고 판텔레나 섬, 이렇게 총 4개의 빈야들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에서 돈나푸가타가 생산하는 와인이 총 20종류가 넘어요.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의 와인들을 이 지역들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나푸가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에 보이시는 게 랄로 패밀리예요. 돈나푸가타는 랄로 패밀리가 이제 설립한 와이너리인데, 이 랄로 패밀리가 원래는 마르살라 지역 쪽에서 마르살라 와인을 생산하던 패밀리라고 합니다. 명실상부 시칠리아 최고의 와이너리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돈나푸가타 같은 경우는 그란디 마르키의 회원사이라는 점인데, 이 그란디 마르키라는 게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프리미엄급 와인 생산자들 가문들의 모임이거든요. 그 총 19개의 생산자들이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돈나푸가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돈나푸가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낭만, 예술, 문화 이런 단어들을 꼭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사실 낭만적인 와이너리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실제로 자랑스럽게 돈나푸가타는 굉장히 낭만적인 와이너리예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와인 생산에 있어서 유럽에 있는 그 전설이라던가 그런 옛날 이야기라던가 역사, 문학작품 이런 거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그걸 와인의 캐릭터에 녹여내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그렇다 보니까 돈나푸가타가 아까 한 20종류의 와인을 생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종의 와인이 각각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스토리에 맞는 레이블들을,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블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이런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맛이라던가 향이라던가 와인을 마셨을 때 느껴지는 기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스토리와 연관이 되도록 만드는
와이너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이름부터가 이미 와이너리의 이름부터가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돈나푸가타라고 하면은 쉽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이잖아요. 혹시 돈나푸가타가 무슨 뜻인지 유추해 보실 분 계실까요? 혹시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이제 돈나푸가타라는 이름이 사실 피난처의 여인, 뭐 도망치는 여인이라고 보통 해석이 되거든요. 이 피난처의 여인이라는 뭐 와이너리가 그런 좀 뭐랄까 슬프면서도 뭔가 문학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제 그 이름이 온 게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여인의 일대기에서 와이너리의 이름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 카롤리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리 앙뚜아네트 다들 아시죠?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네트의 친언니예요. 친언니인데 이제 이름이 뭐였지? 남편이 페르난디드 1세라고 하는 그 나폴리와 시칠리를 지배하던 왕과 결혼을 해서 그 지역의 왕비가 되었는데 사실 이 남편이 정치적으로나 뭐 이런 야망이라던가 이런 게 별로 없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리아 카롤리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야망 넘치고 투쟁심 넘치고 이런 사람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남편을 대신해서 마리아 카롤리나가 거의 모든 실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나폴레옹이 뭐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할 때 이 마리아 카롤리나가 나폴레옹의 반대편에 서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졌고 결국엔 나폴리에서 시칠리아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피난이라고 하죠.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스토리를 담아낸 게 바로 이제 돈나푸가타라는 말이었고 그 말을 지금 와이너리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리아 카롤리나가 시칠리아로 넘어와서 지냈던 건물을 돈나푸가타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셨던 시음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오늘 시음하실 와인이 총 4가지예요. 레드 와인 2가지, 화이트 와인 2가지. 그래서 화이트 와인부터 먼저 시음을 하시게 되실 텐데 그 첫 번째 와인으로 제가 골라온 게 안틸리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와인이거든요. 안틸리아라고 하는 와인이고요. 이거를 일단 푸어링을 해드릴게요. 잠시 와인의 향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와인의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안틸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돈나푸가타의 베스트셀링 와인이라고 적어놨는데 거의 돈나푸가타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와인이 이 와인이 아닐까 싶어요. 레이블이 굉장히 독특한 아름다운 와인인데 이 안틸리아라는 게 이름부터가 돈나푸가타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엔텔라 지역가 돈나푸가타 와이너리가 위치한 엔텔라 지역의 로마 시절의 옛 이름이 안틸리아였대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와인들을 안틸리아라고 불렀을 정도로 그 이름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와인에 있는 여인 같은 경우에는 사라진 민족, 그러니까 엔텔라 지역에 이제 요 지역에 고대에 있었던 마르살라 지역에 뿌리를 내렸던 엘라미아족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민족의 이제 여인을 상상하면서 그린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약간 레이블이 사라진 민족, 눈물 흘리는 여인 이런 단어를 들으면 좀 슬퍼 보이잖아요.
실제로 와인의 맛도 살짝 그런 차분하고 좀 정제돼 있는 느낌인데 이게 와인이 막 레이블이 파랗고 컬러풀하고 이렇다 보니까 상큼한 맛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뭐 실제로 테이스팅을 해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그렇게 막 상큼하기만 한 와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음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좀 시칠리아에서 재배되는 토착 품종 두 가지를 블렌딩해서 만드는 와인이에요. 원래는 안소니카랑 카타라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품종을 블렌딩을 하고 빈티지에 따라서 거기에 조금 더 다른 품종들을 추가해서 블렌딩을 하거나 해서 생산을 하는 와인인데 이 와인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저희가 서양 배, 호리병처럼 생긴 이상한 그 배 있잖아요. 그 배랑 뭐 사과 같은 거에서 풋사과에서 느껴지는 좀 초록초록한 느낌?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맛이 그렇게 확 튀지 않아서 좀 그걸 차분하게 눌러주는 느낌의 단맛이 살짝 느껴지는 와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막 너무 막 산도가 팍 튀지 않는 게 살짝 드라이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좀 약간 드라이한 느낌을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좀 밸런스감이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온도가 딱 괜찮은 것 같은데 9도에서 한 10도, 11도 정도 차갑게 두셨다가 식사 전에 한 잔 딱 마시면 굉장히 잘 식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와인이 좀 마음에 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좀 속도가 빠른 것 같긴 하지만 두 번째 와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와인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얘기가 너무 많아요. 리게아라는 와인인데요. 매력적인 바다의 요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이름에 담긴 스토리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세이렌이라고 아시죠? 그 스모 카페 로고에 박혀있는 그 바다에 사는 세이렌인데 세이렌의 전설을 담은 와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세페 토마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국민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여러 가지 작품들을 썼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이렌에 관련된 이제 작품이거든요. 작품의 스토리가 뭐 어떤 대학 교수가 젊은 시절에 바닷가에서 만났던 매력적인 인어를 잊지 못하고 평생을 그리워하다가 뭐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어의 이름이 리게아예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죠, 말하자면. 작품 속에서는 굉장히 막 아름답고 그런 여인으로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 뭐 이 레이블을 잠깐 보시면 이 레이블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작품의 한 구절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리게아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를 여기 레이블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뭐 황금빛으로 뭐 물결치는 뭐 머리카락과 초록색의 큰 눈 뭐 약간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리게아를 보시면은 레이블이 좀 약간 이런 컬러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황금빛, 뭐 주황색, 바닷물색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게 그 돈나프가타에서 이 레이블을 디자인할 때 단순히 이 스토리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에 담겨있는 시칠리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다. 이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시칠리아의 황금빛 노을과 땅과 바다와 이런 것들을 녹여냈다라고 하니. 그래서 리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스팅을 제가 푸어링을 안 해드렸군요. 테이스팅을 해보시면 방금 전에 드셨던 안틸리아랑은 또 조금 다른 매력이 느껴지실 거예요. 일단 그 어떤 차이점을 느껴지시는지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은 시칠리아에서밖에 드셔보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품종이 지비보거든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시칠리아, 특히 판탈레리아에서만 자라는 토착 품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지역의 자랑과도 같은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징, 이 품종에 대해서 오늘 사실 웬만하면 품종이라던가 양조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판탈레리아 지역, 시칠리아에서는 지비보라고 쓰지만 사실 미스카도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긴 이름의 품종과 동일한 품종이거든요.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북아프리카랑 그리스가 고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칠리아 섬에 뭐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민족들이 들어와서 지내고 하면서 그때 이제 이 품종이 같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상 뿌리는 그렇긴 하지만 이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다른 품종들이랑 품종 교배라든가 아니면 조금씩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실상 지금의 지비보는 그리스나 뭐 북아프리카가 고향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래서 사실상 판탈레리아의 토착 품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카시아라던가 꿀이라던가 뭐 흰색 꽃, 뭐 백합이라던가 이런 좀 화사한 느낌의 향들이 그런 것들이 좀 특징으로 하는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비보 100%로 만들어진 리게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존 품종의 특징들이 좀 느껴지실 것 같고, 이전 거랑 비교해서 드셔보셨을 때 어떤 것들이 조금 다른지 느껴지시나요? 시내 같은 거 약간 드라이하지. 네. 리아 드라이하지 않고 그렇게 드라이하지.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렸던 뭐 꿀의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비보가 스위트 와인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하는 품종이거든요. 돈나포가타에서도 벤리에라고 하는 스위트 와인을 생산을 하는데 그 와인 같은 경우에도 지비보를 사용해서 만드는 와인이고 포도 품종 자체에 살짝의 단맛을 좀 가지고 있는 와인 품종이기 때문에 그걸로 만든 와인 같은 경우에도 단맛이 꽤 느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여쭤보게 되는데 지금 2개의 화이트 품종을 드셨잖아요. 혹시 어떤 와인이 더 맛있다라던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리게아가 더 맛있어. 리게아요? 안 실려. 근데 이게 되게 드라이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과 그래도 좀 약간의 스위트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맛에 따라서 항상 선택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와인을 좀 비교해서 테이스팅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또 다음번 와인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다음 와인 같은 경우는 앙겔리입니다. 갑자기 화이트에서 레드로 확 넘어왔는데 시칠리아가 뭐 보통 섬에서 생산되는 와인 하면 화이트를 많이 떠올리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레드 와인도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거든요. 네로다볼라라던가 네렐로 마스칼레제 같은 그런 토착 품종들로 사용된 와인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고, 또 이런 품종들이 그 세부적인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좀 개성 있는 레드 와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가져온 오늘 실마실 앙겔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착 품종을 사용한 와인은 아니에요. 얘는
이제 적혀 있듯이 멀롯이랑 까베네 소비뇽을 사용해서 만든 와인이거든요. 뭐 시칠리아라고 해서 무조건 국제 품종의 포도만 사용하는 건 토착 품종의 포도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국제 품종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국제 품종으로 만들어진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의 와인에서 사용되는 거랑 어떻게 좀 다른 느낌을 내는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딱 이렇게 처음에 향을 맡으셨거나 아니면 딱 마셨을 때 탁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감초. 그렇죠. 감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테이스팅이고, 제가 적어놓은 거는 좀 담배, 초콜릿 이런 좀 진득한 느낌의 것들을 많이 써놓긴 했는데 여기서 발사믹 향이 느껴지신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의 처음에 향을 딱 맡았을 때 발사믹의 느낌이 싹 올라온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좀 약간 뭐랄까 좀 그래도 좀 강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뭐 미디움 바디라고 적어놨지만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시칠리아의 현대를 대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현대적인 와인 메이킹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와인이고 8년 정도 장기 숙성이 가능한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8년 이상 숙성을 했다가 드시면 뭐 더 풍미라던가 좀 다른 느낌들을 많이 느껴보실 수 있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음식들 중에서는 뭐 치즈라던가 이런 것들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 와인도 마찬가지로 돈나푸가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레이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또 레이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란의 오를란도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순화해서 문학적으로 적은 거고 미친 오를란도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이제 이탈리아 이번에는 시로 넘어가서 이탈리아 시인 중에 루도비코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영웅의 일대기를 담은 서사시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거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광란의 오를란도.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4명의 등장인물 중에 이제 한 명이 안젤리카라고 하는 이제 여자 주인공인데 작품 속에서 굉장한 미인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요거거든요. 요걸 오페라로 뭐 만들어가지고 공연하고 이런 건데 가운데 있는 요 인물인데 화려하죠. 작품 속에선 진짜 엄청난 미인으로 묘사가 되고 거기 작품에 나오는 기사들이 모두 이 안젤리카에게 사랑에 빠졌다가 막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묘사가 되는데 사실상 작품 속에서는 좀 이런 자신에 대한 기사들의 사랑을 이용해서 뭐 이용해 먹거나 뭐 이런 좀 그런 면들도 보이긴 하는데 결국에 마지막엔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고향이 캐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실 고대 중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돈나푸가타가 이 와인에 안젤리카 그러니까 뭐 앙겔리의 이름을 가져오게 된 게 사실 와인에 아까 드셔보셨다시피 뭐 담배라던가 카카오라던가 이런 좀 진득하면서 약간 좀 우아한 그런 아름다운 느낌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라고 해요. 실제로 여기 레이블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여자가 안젤리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안젤리카가 그려져 있고 말을 타고 달리는 진취적이고 강렬한 여성을 묘사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손 위에 새가 한 마리 있잖아요. 저 새가 혹시 무슨 새인지 추측해 보시겠어요? 공작새. 또 뭐 다른 새, 참새는 아닐 거고요. 무슨 새일까요? 제가 팔콘이에요. 독수리. 팔콘인데 이런 아름다운 여성이 팔콘을 들고 가지고 말을 타는 아름다운 여성이 좀 이런 뭐라 그럴까 와인의 이런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과 더불어 강렬한 향과 뭐
그런 진득한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나푸가타에서 설명하는 앙겔리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강렬하고 유혹적인 와인이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좀 식사라던가 이런 걸 할 때도 고기류 뭐 이런 것들이랑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좀 어떠세요? 레드와인은 돈나푸가타를 보통 드시게 되시면 화이트를 많이들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돈나푸가타 레드와인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좀 강요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드셔보신 느낌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은 괜찮으시면은 다음 와인으로 마지막 와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돈나푸가타의 아이콘 와인입니다. 밀라에 우나노떼라고 하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진 와인이고요. 요렇게 돈나푸가타에 일단 포어링을 해드릴게요. Mille Una Notte is a renowned Donafugata red, produced just a couple of kilometers up from Palazzo Filangieri di Cutò, countryside residence of writer Tommaso di Lampedusa, who in the Leopard portrays it as the palace of Donafugata, where Tancredi falls in love with beautiful Angelica Sedara. Mille Una Notte is a wine that takes us to the land of dreams, the result of a sartorial viticulture obtained by using only the best red grapes harvested throughout the year, hand-picked into crates in Donafugata's vineyards in Contessa Entellina in western Sicily. Here is also located the historic family cellar, where the wine is refined for 13 months in new French oak barriques, and then 24 months in bottle. The masterpiece of Donafugata wineries, Mille Una Notte is an icon of Italian excellence in the world since 1995. With its intense ruby red color, Mille Una Notte offers an ample bouquet with fruity. 밀라에 우나노떼라는 게 와인 스토리를 먼저 이제 테이스팅을 좀 하시고 나중에 그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와인의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밀라에 우나노떼라는 게 그 천하루의 밤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지 않나요? 천하루의 밤, 그러니까 천일야와 아라비안 나이트를 모티브로 한 와인이에요. 여기에 성이 그려져 그리고 성이 그려져 있고 별이라던가 뭐 야자수라던가 이런 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별들이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가져온 그런 느낌들이고요. 밑에 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아 카롤리나가 시칠리아에 넘어와서 머물렀던 성을 그려낸 거거든요. 아이콘 와인답게 그 돈나푸가타라는 그 이름의 유래가 어디서 왔는지를 레이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탈리아, 뭐 시칠리아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유명한 유적지라고 하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실 돈나푸가타라는 말을 돈나푸가타 만든 게 아니라 이 말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주세페 토마시라는 그 작가가 사용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돈나푸가타의 캐릭터를 설명할 때 정말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이 인물이 이제 사랑하는 장소가 이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이 주세페 토마시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오늘 그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와인이 없어서 설명을 잠시 안 드렸었는데 덧붙여서 부연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돈나푸가타에서 생산되는 와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작가가 쓴 작품들에서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레오파드라고 하는 작품인데 시칠리아의 한 귀족 가문이 이제 서서히 몰락해가는 모습을 그려낸 건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름이 돈나푸가타 와인의 와인 이름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뭐 탕크레디라던가 뭐 세다라라던가 이런 이름들이 와인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고 와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떠셨어요? 잠시 테이스팅을 하셨을 텐데. 스파이시한 느낌. 약간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탄닌감이 확 느껴지는다는 네네네 살짝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거는 블랙베리, 멀베리 뭐 이런 걸 적어놨는데 멀베리가 사실 뽕나무의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실 향이 딱 나면서 마지막에 살짝의 그런 스파이시함, 넌맥의 살짝의 스파이시함이 같이 느껴지는 와인이니까 딱 그 테이스팅 노트 그대로의 설명을 딱 해주셨는데 그런 느낌으로 만든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네로다볼라로 만든 와인이거든요. 네로다볼라 90%에 뭐 뿌띠베르도를 살짝 블렌딩하는 그런 스타일로 만드는 와인이고 아이콘 와인이니까 이제 뭐 원래는 안 하려고 했지만 아이콘 와인이니까 와인의 생산 방식에 대해서 잠깐 그 안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돈나푸가타가 그 해에 이제 재배한 포도 중에서 가장 좋은 포도들만 골라서 만드는 와인이에요. 아이콘 와인답게. 그래서 그런 포도들을 선별을 해서 한 14일 정도 스킨 컨택을 해서 색깔을 내고 그리고 24개월 정도 숙성을 프렌치 오크에서 오크통의 숙성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또 1년에 더 추가 숙성을 병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오래 숙성이 진행이 되는 와인이다 보니까 20년 이상 동안 장기 이렇게 숙성을 해놨다가 드실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와인이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실키한 탄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와인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돈나푸가타 와인 같은 경우에 식사에 곁들이기 굉장히 좋은 와인이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뭐 각각 이제 와인을 드시면서 어떤 음식을 떠올리셨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특히 이 밀라에 우나노테 같은 경우에는 뭐 매칭할 수 있는 음식의 폭이 굉장히 넓은 와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어떤 거랑 이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신 건 없었나요? 피자. 페퍼로니 올라간 네. 피자 좋죠.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혹시 이 레드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게 조금 더 취향에 맞으셨는지 의견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앙겔리요? 오. 보통 아이콘 와인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시면은 일단 다 밀라 쪽으로 가던데 앙겔리를 선택을 하셨군요. 오늘 테이스팅한 4가지 와인이 다 어떠셨는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와인은 여기 이렇게 딱 4가지였고요. 이제 뭐 약간 정신없이 빨리 진행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돈나푸가타에 이제 오늘은 4가지만 소개를 해드렸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와인들 그리고 서로 다른 캐릭터의 와인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나중에 한 병씩 이제 테이스팅을 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다른지를 느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다른 이제 와인 애호가 분들처럼 바트를 한 병 한 병씩 모아가는 재미도 있는 와이너리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없이 설명을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